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내 댓글로 나 알아본 내 대학 한 해 후배 나 너 누군지 알겠거든? 내 댓글 달았으니까 확인해라. 네 폰 번호가 내 핸드폰에 없더란 말이지? 너 동기 한 명이랑 너 통화를 했는데 너 번호를 몰라가지고 전화해라. 자, 오늘은 2025년 4월 6일 아침입니다. 7시 한 20분 정도 됐네요. 여튼, 주말 내내 탄핵 이후 어떻게 될 건지, 대선은 언제 치러질 건지, 그 다음에 수습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딱히 전할 기사는 없고요. 아마 내일 아침 방송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일요일이기도 하고, 딱히 무슨 기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눈여겨볼 기사는 이겁니다. 나는 참, 윤석열 지지자들의 수준에 대해서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을 했는데요. 자, 이 자들은 머리에 뇌도 없고 우동살이도 없고 똥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혼자 살면 괜찮은데, 계속 나라 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얘네들은 의리도 없어요. 의리도. 아니 윤석열 탄핵 인용되면 3천만 명 모여가지고 국민저항권 발동한다며. 그렇게 해서 모이자고 한 한남동 관저 앞에 몇 명 모였는지 아십니까? 0명입니다. 0명.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정광훈, 그 다음에 또 손현보, 전한길, 그 다음에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국회의원들,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의리가 없지? 참. 하여튼, 뭐라 그랬지? 순교할 사람이 100명이 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순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리고 엄청난 인원을 모으겠다는 유튜버들도 집회 안 하겠다. 오지 마라. 왜? 돈 떨어지거든요. 저는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런 게 뜨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쪽 유튜브를 전혀 안 봐요. 전혀 안 보는데 그쪽 유튜브까지 챙겨봐가지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몇 있단 말이죠.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회수가 100만, 200만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 2만, 3만 이렇게 나온답니다. 야, 진짜 의리 없다. 우리 엄마도 이제 안 볼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엄마는 요즘 전환길 연설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서 요즘 그거 본답니다. 저희 큰애 삼촌은 태극기 집회 거의 매일 나가다가 노구에 몸져 누웠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아들, 딸하고 손자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그냥 투표하지 마. 내가 우리 쪽 찍으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하지 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 안 해도 할 것 같던데, 근데. 아니, 3주 전인가? 엄마 만난 게? 2주 전이었나? 월요일에 엄마랑 만나서 밥을 먹는데 4대사 나올 거잖아. 이재명 구속될 거잖아. 윤석열이 뭐가 어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재명 대표님 지금 5가지 그거 재판받는 거 중에서 기소장에 있는 게 진짜 증거인 문장이랑 진짜 사실인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어. 당연히 무죄 다 나올 거야. 그리고 아니 내란 우두머리가 어떻게 탄핵이 안 돼? 엄마, 내란 우두머리는 처벌 조항이 무기징역 사용 말고는 없는 죄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탄핵이 안 돼?
하니까 그냥 하고 웃고는 그냥 말아버리더라고요. 그 행복회로, 그 긍정회로 뇌피셜 돌리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3천만 명 모으겠다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순차적으로 100명 넘게 순교하겠다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의리가 없습니까? 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 방 빼야 되는데 이제 탄핵됐으니까 방 빼야 되죠. 근데 박근혜 당시는 보일러가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3일을 버텼어요. 청와대에서. 지금은 얘네들 아파트에서 살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경호 문제예요.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면 도대체 경호처를 어디다가 세운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땐 기분이 좋아서 관저, 한남동 관저가 정해지기 전까지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경호 공간을 따로 만드는 불편함도 감수를 해줬어요. 지금은 집값 떨어집니다. 돌아가는 순간. 그리고 주위에서 집회 시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 퇴임하셨을 때 그 동네 쑥대밭이었습니다. 진짜. 미개한 사람들 진짜. 근데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하려나? 그쪽은 미개하지만 우리는 미개하지가 않아서 말이죠. 여튼 집값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 굉장히 싫을 겁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다더라? 심우정 뭐 이런 사람들 뭐 거기 몇 명 살고 있다 그러던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 쪽팔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면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재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도 특검법 빨리 발동돼서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이 혐의 자체가 너무 둘 다 어마어마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는 게 이거는 대드덕 상황이기 때문에 레임덕만 돼도 내부 고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드덕이면 말이죠. 내부 고발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임명직 공무원들 말고 선출직 공무원들 말고 그냥 본인이 시험 쳐서 공무원 된 직원들도 강압에 못 이겨서 불법적인 상황에 가담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공익제보자가 되어서 내부 고발을 하는 그 공무원들의 숫자가 실로 엄청날 겁니다. 지금은 금요일에 선고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 월요일부터는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이제 여당이라는 지위도 국민의힘이 잃은 마당에 지금 그 국회의원들 의원실 월요일부터 엄청 바쁠 겁니다. 그 제보로. 엄청난 수의 제보가 들어오면 검찰은 또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 검찰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기소청이 되는 것도 걔네들은 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소부 뭐라더라. 여튼 저 집단
자체의 존폐 위기를 마주할 거기 때문에 수사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소청으로 남는 것도 본인들한테 최선인데 그마저도 안 해버리면 저 집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박은정 검사님이래. 박은정 의원님이 예전에 몇 번 하셨던 말씀 중에서 본인은 정치에 뜻도 없는 사람이고 정치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개혁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의 검찰개혁이 끝나고 나면 그날로부터 배지를 떼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4월 4일 아침 방송에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고 나오셨길래 아니 저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깜빡하셨겠지 뭐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진짜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고 그때 뉴스공장에 나오셨더라고요. 기우겠죠. 여튼 박은정 의원님 필두로 해서 검찰이라는 집단이 어디까지 도련해질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기 싫어서라도 그 내부 고발이 쏟아지면 그 내부 고발을 기반으로 검찰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안 빼고 버텨봐야 둘 다 구속되는 건 똑같습니다. 셋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은순까지 오빠까지 김진우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집이 아마 3남매죠. 김건희 집이. 여튼 뭐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숫자도 아름다워. 그 시간 이후로 사필 귀정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건데 윤석열은 기승전 전 정부로 일관해 오면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전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언론 모든 지표를 상승해서 끌어올려 놨는데 그 지표 다 무시하고 전 정부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고 있다는 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 때문에, 지금이 아니지, 4월 4일 11시 22분 이전까지의 정부 때문에 나라가 사단이 나서 다음 정부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다음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겁니다. 지금 행정부 공무원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고 그 행정부 잘 굴러가게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그 행정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모든 일을 잘 굴러가게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장관들도 진짜 내가 이 세상을 나아지게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 아니면 죽어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화가 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조기를 흔들던 그 사람들 본인들이 갑자기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됐어.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님을 욕할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노령연금 받는 거 아직도 박근혜 때문에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어요. 그거 유시민 때문이라고. 유시민하고 노무현이 만든 거라고. 근데 그때 당시 아마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었나? 자유통일당이었나? 당명을 하도 많이 바꿔서 기억도 안 나네. 거기서 포퓰리즘이라고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하는데 유시민이 노무현 등에 업고 억지로 강행해서 만든 게 엄마 아빠가 지금 받고 있는 20만 원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냥 박근혜가 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는 이런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갑자기 탄핵 선고 이후로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어. 그러니까 저는 멀리 안 가도 딱 알게 되는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계보의 정치인들이 뇌물 받은 게 나와가지고 재판 받아서 날아가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택시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온 걸 들었대요. 정치인한테 뇌물이라는 거는 파도하고 같다. 내가 바닷가에 서 있는데 파도가 나한테 덮치면 입을 아무리 앙다물어도 그 바닷물이 한두 방울, 몇 방울은 들어오지 않겠냐. 그런 게 뇌물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뇌물 받은 정치인을 감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기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때 저쪽 진영에서 뭘로 물어뜯었는지 아세요? 유시민 전 장관이 그 적십자 회비 3개월 체납 이력이 있다고 그걸로 개같이 물어뜯었어요. 개같이. 나는 여기서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아니 사람을 어디까지 작정하고 털어야지 저런 걸 찾아내지. 도대체 사람을 얼만큼 턴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그렇게까지 털었는데 고작 찾아낸 게 적십자 회비 3개월 체납 이력 말고는 아무것도 못 찾아낸 거야? 저는 그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집단에서 털다가 고작 하나 찾아낸 게 적십자 회비 3개월 체납인 유시민이 있고요. 털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 찾아낸 문재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십자 회비 내세요? 전 안 내는데. 적십자 회비 내는 분,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있는 분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근데 그 3개월 체납 이력도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 주소지가 변경됐다고 여기저기다가 신고를 막 하잖아요. 막 동사무소 신고하고 그때가 오래 전이긴 하니까 카드 그거 사용 내용 날아오는 주소도 바꾸고 막 바꾸는데 적십자 회비 내는 통지서 날아오는 주소지 변경을 하는 걸 깜빡했대요. 그래서 3개월 밀렸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 순 사기꾼 새끼, 적십자 회비를 석 달이나 밀린 놈이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겠다고 무슨 전 순 사기꾼 새끼가 다 있냐고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뇌물 받아 처먹은 새끼는 정치인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도 되는 거고 적십자 회비 3개월 체납한 거는 순 사기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념도 없고요. 가치 판단도 없고요. 사실 확인도 없어요. 그냥 저쪽 정치인들이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이외에 어떤 가치 판단도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조갑지의 말을 받아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요, 야, 내가,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전두환 대통령 치하에서, 내가 이 몸을 갈아 넣어서 이 나라를 일으켰어. 그래서, 아니, 그렇게 나라를 일으킨 게 어떻게 본인들 덕분이지 왜 그 대통령 덕분이라고 하는지 그 논리 구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박정희 전두환을 부정하면 그 몸을 갈아 넣어서 이 나라를 일으킨 본인들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껴요. 그분들은. 그래서 가치 판단도 현실인식도 없이 본인들이 그 본인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저 집단들의 말이면 무조건 수용입니다. 무조건 수용.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국회의원이면, 그쪽에서 나온 대통령이면 무조건 수용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조건 훌륭한 사람들인 겁니다. 아니, 저는 뭐를 듣고 기겁을 했냐면요. 그 청문회나 뭐 국정조사에서 그 질문 같은 거 활동 되게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나는 법사위 주진우 의원 뽑혔다는 소리 듣고 기겁을 했어요. 청문회 전체 영상 보면요. 아니, 그 정도의 엉망진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는 문장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이 짐작이 되잖아요. 주진우 의원은 일단 요로 끝나는 문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로 끝나는 문장이 없어요. 일단 거기서 나는 저 사람의 평소 교양 수준이 의심이 되고요. 문장이 대부분 비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장이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극우 유튜브라 그러죠? 나는 그 사람들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들 그렇게 표현하니까 극우 유튜브들의 그 일방적인 주장이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잘 싸우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있으면 영상을 풀로 봅니다. 저는 우리 쪽 유튜브에서 편집된 것도 안 보고 쇼츠도 안 봐요. 왜냐면 우리 쪽도 분명히 왜곡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언급하는데 내가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4글자로 된 거 있어요. 4글자로 된 우리 쪽 질문 답변 잘라서 올린 유튜브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왜 봤냐면 제 알고리즘에 떠서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가 정말 꼬라지 보기 싫은 게 그 유튜브 채널의 말대로면, 제목대로면, 주장대로면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3년 전에 구속됐어야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3년 전에 끝장났어야 됐어요. 맨날 그래요. 국민의힘은 이제 끝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해체다. 윤석열은 이제 끝이다. 김건희는 이제 끝이다. 윤석열은 이제 구속이다. 윤석열은 이제 탄핵이다. 김건희는 이제 구속이다. 3년 전부터 그랬어요. 이 질문 하나로 끝났다. 근데 청문회 풀 영상을 보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문회 영상을 풀로 들으면 11시간짜리라도 그 표정 시간을 넘겨버리고 1.5배속으로 들으면 11시간짜리 영상도 3시간 반이면 다 들어요. 저는 그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 질문 답변이 결정적인 순간인 건 맞지만 그 질문 답변이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이 입을 닥치느냐? 아니에요. 계속 개소리해요. 계속 극우 유튜브들 주장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그 질문 답변 계속 해요. 그것 때문에 속이 터졌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쟤네들은 지금 청문회에서 궁금한 걸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고 쇼츠를 뽑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질문 답변이 저는 이해가 다 됐어요. 아마 그쪽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뜨겠죠. 뭐 이 질문 하나로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 질문 하나로 민주당은 끝이다. 뭐 그렇게 뜨겠죠. 뭐 이 질문 하나로 정청래는 끝이다. 박찬대는 끝이다. 그렇게 뜨겠지 뭐.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쪽 유튜브는 검색조차 안 해요. 저는 알고리즘에 뜰까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저쪽 질문 답변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진우가 잘 싸우는 국회의원으로 뽑힌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아, 나 말이죠. 이거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나 그 말투가 나는 너무 듣기가 힘들어요. 주진우 의원은. 말을 너무 못해. 근데 이거는 제가 객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성현 의원님도 저는 좀 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성현 의원님도 본인이 윤석열한테 당한 게 있어가지고 화가 나서 강하게 싸우려고 흥분하신 건 알겠는데 조금 차분하게 낮은 톤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너무 더듬으세요. 그러니까 더듬어서 길어지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낮은 어조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천천히 말씀하시면 더듬지도 않고 또박또박 문장이 비문이 되지 않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겪은 일도 알고 그분의 심정도 알고 그래서 강하게 싸우려고 하는 마음도 알겠는데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진우 의원만 비판하는 저쪽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쪽도 저는 비판합니다. 이성현 의원님 제발 말 좀 그 머릿속에서 충분히 정리를 한 다음에 차라리 질문을 미리 적고 나서 천천히 읽으시든지 또박또박 읽으시든지 말을 너무 더듬으시니까 저는 심정을 아니까 그래도 듣고는 있지 저쪽 지지자들한테는 극혐일 수 있어요. 내가 주진우를 극혐하는 것처럼 저쪽 지지자들은 이성현 의원님 극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박준태 의원이 말을 하는 게 더 화가 나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하는 말을 비문이 아닌 정돈된 문장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또박또박 귀에 잘 들어오게 입으로 똥을 쌉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이랑 주진우 의원이 그 말하는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말하는 내용이나 논리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주진우는 너무 비문이고 너무 뭐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듣기가 싫어요. 근데 박준태는 그래도 문장은 정돈돼 있고 말투도 발음도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 내용을 말하니까 더 화가 나긴 해요. 근데 제가 주진우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처럼 저쪽 지지자들은 이성현 의원님을 그렇게 낮게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좀 흥분해서 막 소리 높여서 빨리 말을 하려다가 그러시는 거는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 귀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성현 의원님도 비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침착하게 다듬으셔서 좀 느긋하고 천천히 그 박지원 의원님처럼 하세요. 차라리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실 때 속이 터지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 박지원 의원님은 퍼즈가 많잖아요. 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 길게 늘려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박지원 의원님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그 이재성 앵커가 그때 그 내그알 진행하실 때 말이 빠르거나 문장 정달이 잘 안 되는 후배 아나운서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천천히 말해라, 너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성윤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검사 시절에 윤석열과 어떻게 부딪혔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투지는 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었던 정치판에 뛰어들었던 그 심정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싸워나가는 그 투지도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자꾸 말을 더듬고 문장이 비문이 되는 거는 누가 봐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시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어떻게 하다 이리로 왔지? 여튼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큰 두 꼭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월요일부터 내부 고발로 국회의원들은 엄청나게 바빠질 거고, 그리고 뭐 제보 들어온 걸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터뜨리던데 하루 만에 터뜨릴 수는 없으니 교차 검증해보고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공개를 하겠지만, 여튼 머지않은 시점에 엄청나게 많은 내부 고발에 의한 보도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바빠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꼭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하는 저 사람들은 내만 없는 줄 알았는데 의리도 없어. 이거 두 가지를 크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뒤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이상한 흐름으로 이어나가가지고 오늘 또 제목을 어떻게 뽑아야 되나 모르겠네. 아, 그리고 후배, 너 전화해라. 나 너 누군지 알아. 왜냐하면 네가 단 댓글 보니까 그런 놈 딱 한 놈밖에 없거든. 전화해라. 그리고 구독해라 이 새끼야. 어떻게 댓글만 달고 구독을 안 하냐 너는. 학씨. 구독자 명단에 보니까 너 없더라. 나쁜 놈 새끼. 선배가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구독을 안 해. 댓글만 띡 달고 때리뿔라.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회가 아주 작거나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푹 쉬시고요. 오늘까지 푹 쉬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란 종식의 끝은 대선도 아니고요. 윤석열의 구속도 아니고요. 김건희의 구속도 아닙니다. 내란 관련 주요 임무 종사자 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원. 아직 검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이 남았습니다. 전원의 구속과 반민특위로부터 이어진 모든 개혁적 상황의 실패를 극복한 이번에 맡게 된 개혁적 상황에서 저 친일 수구 세력의 척결, 이 땅에서 몰아냄, 이 땅에서 뿌리까지 뽑아냄, 이 내란의 끝입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님 당선되면
그게 내란의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까지 시간이, 체력이 허락하는 한 광장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광장을 지키는 이유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이유냐? 후대가 이 순간을 역사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역사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이때 뭐 했느냐, 어땠느냐 물어보면 나도 그 순간에 광장에 서 있었어. 그때 정말 대단했어.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어요. 이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몰라, 나 그때 안 가봐서 모르겠네. 그때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 저는 이런 비굴한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서 광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광장에서 만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는 이유를 자주 말씀드리는 게 주말은 아니지만 제가 방송을 업로드하는 시간은 그 아침 김어준 뉴스 공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감히 김어준과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제 방송 업로드 되는 시간에 주말에는 제 거 보시고요. 평일에는 그 뉴스 공장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